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6강 항등식의 응용이라는 부분을 볼 거야. 자, 우리가 5강에서 뭘 봤더라? 항등식이 무엇인가 봤었지? 항등식이 뭐지? 아주 쉽게 말하면 그냥 단순 무식하게 말해도 상관없어. 자, 항상 쌤이 여러분한테 뭘 물어볼 때는 정답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을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들의 생각 자체가 내가 알고 있는 내용과 좀 달라도, 아니면 교과서에, 아니면 교재에, 아니면 다른 문제집에 나와 있는 내용과 좀 달라도 상관은 없어요. 왜? 본인의 생각을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생각 내용 자체가 완전히 틀리면 좀 수정을 해주겠지만, 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해를 했고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니까 겁먹지 말고 막 질러서 대답하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항등식이 뭐죠? 그렇지. 그래. 등호 양쪽의 식이 같은 식. 좋은 말이야. 근데 원래는 뭔 뜻이다? 그 주어진 어떤 등식 안에 특정 미지수, 보통 x 말하겠죠? 그 x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이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그때 뭐라 그랬어? 아주 중요하다. 왜? 쓰임새가 엄청 다분하거든요. 항등식이라는 개념 갖고 우리가 쓰일 수 있는 문제 유형이 되게 많아. 그래서 그 5강의 소리는 항등식이 무엇인지 보고 바로 미정계수법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배웠었죠. 그치? 자, 오늘은 그 내용을 조금 더 응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여기에서 쓰여지는 항등식의 응용 파트는 그 미정계수법 중에 한 가지를 갖다가 이용해서 우리가 특정 내용을 푸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항등식에서의 미정계수법 중에 어떤 개념을 쓸 거냐면 수치 대입법이라는 방법을 조금 더 확장해서 응용해서 볼 거야. 제목 나와 있네.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 나머지 정리요? 나머지 구하는 방법이에요? 맞아요. 인수 정리, 인수가 뭐였더라? 인수분의 그 인수인가요? 맞아요. 그래서 항등식에 대한 개념을 이용해서 그 주어진 그 개념에다가 무언가 조금 더 추가시키고 내용을 확장시키면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라는 개념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근데 엄청 중요하다. 잘 보셔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도대체 무엇일까? 자, 먼저 나머지 정리부터 먼저 한번 해봅시다. 쉽게 말하면 그냥 나머지 구하는 방법인데 이걸 갖다가 항등식에서의 수치 대입법적 개념으로 좀 접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거야. 직접 나눗셈을 한다는 게 아니라. 자, 어떤 다항식이 있어. 자, 몇 차식인지 몰라. 그냥 다항식이 있어. 그 다항식을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물론 좀 더 응용시키면 1차식이 아닌 경우로 나누었을 때에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1차식이 아닌 걸로 나눌 때에도 1차식으로 나눌 때의 개념을 확장시킨 거라서 이 내용 자체를 확실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할 때 직접 나눗셈을 하지 않고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다. 그래요? 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주어진 부분에서 우리 뭐 하자? 조금 써가면서 볼 거야. 자, 어떤 다항식이 있어? 자, 예를 들게요. 어떤 다항식이 있대? 자, 주어진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알파라 갈까요? 그때 몫은 보통 QX식이 될 거고, 자, 1차식으로 나누는 거니까 나머지는 상수만 나오겠지. 그래서 RX라고 안 쓰고 R이라고 쓸 거야.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얘는 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 나눗셈에서의 기본적인 최초 접근법은 뭐부터 출발하자? 무조건 뭐부터? 그렇지. 검산식부터. 그래서 fx는 x-알파 qx 더하기 r이다 라고 쓸 수 있어. 자, 그래서 여기선 뭐를 찾는 방법이다? 딴 게 아니라 이 r이라고 하는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이다.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뭘 써서? 수치대입법을 써서. 자, 항등식의 성질 중에서 어떤 내용을 썼다? 수치대입법적 개념을 썼다. 물론 항등식의 성질하고 수치대입법은 같은 말은 아니야. 근데 항등식의 성질이 어떻게 보면 개수비교법이나 수치대입법적 개념과 비슷하거든요. 내용 자체가.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천천히 봐보죠. 첫 번째. 자, 어떤 fx가 있어. x-알파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r이라고 할 때, 자, 뭐라고 써 있어요? 나머지는 fr이다. 에이? 그래서 뭔 말이에요? r은 fr이다? 별거 없어요. 자, 이걸 구할 거야. 자, 그냥 쉽게 얘를 미지수라고 생각하자. r을. 왜? 얘를 구할 거니까.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특정 등식 안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미지수를 구하는 방법이 미정계수법이잖아. 그럼 5강에서 미정계수법은 몇 가지밖에 없다? 2가지밖에 없다. 어떻게? 전개해서 푸는 거냐, 즉 개수 비교법 쓸 거냐, 어떤 특정 숫자를 대입해서 풀 거냐, 즉 수치 대입법을 쓸 거냐라는 거거든. 그럼 여기는 뭘 쓸 거냐면 수치 대입법을 쓸 거예요. 자, r을 구할 거야. 어떤 값을 대입하자? 주어진 식에다가 x 대신에 알파를 한번 대입해 봅시다. 그럼 알파 대입하면 식 뭐 돼? f 알파는 얘 없어지네 0도에서. 그치? 뭐야? 그냥 r만 남아. 어떤 다항식을 1차씩 나눴을 때 나머지는 이것저것 따질 거 없이 그냥 뭐만 해도 된다? 요거 1차씩 0 되게 해주는 x값을 대입하면 나머지구나. 무지냐 심플하지? 간단하지 않아? 그쵸? 오호! 그러면 나머지만 찾을 거면 나눗셈 안 해도 되네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이해되겠습니까? 그 말이 이거야. 그래서 무조건 어떤 fx라는 다항식을 뭐다? 1차식으로 나눌 때는 무조건 어떻게 하자? 무조건 그 1차식 0 되는 값을 fx라는 다항식에 대입하면 나머지다. 이해되겠습니까? 간단하죠? 이해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두 번째. 살짝 나눴어. 자, 이번엔 뭐야? 똑같은 fx를 이번엔 뭘로 나누라고? ax 플러스 b로 나누라고. 그때 나머지는 고민할 거 없어. 얘도 어차피 1차식이고요. 이것도 어차피 1차식이에요. 그럼 뭐라 그랬어? 1차식으로 나눌 때의 나머지는 무조건 그 1차식 0 되게 해주는 x의 값. 자, 요거 몇 넣어야 0이야? 알파 넣어야 0이지? 얘는 x에 마이너스 a분의 b를 넣어야 0이겠지? 그 값을 fx에 대입한 게 0이, 나머지다. 같은 말인 거야. 식을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복잡하게 쓴 것 뿐인 거예요. 별거 없어요. 즉 다시 말해 뭐 하자? 뭘 대입하자? 그 나누는 식 1차식 0 되게 해주는 x값을 대입해라. 이해되겠어? 간단하죠? 자, 이게 나머지 정리입니다. 이해 안 되는 사람? 될걸? 돼야 되는데? 어렵지 않은데? 잘 안 돼요? 그러면 다시 이 내용을 내가 너희들 얼굴 보고 직접 보고 설명할 테니까 찾아오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 지금 여기서 나머지 정리는 1차식으로 나눌 때만 대한 부분인데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가 저 내용을 응용시키면 2차식으로 나눌 때라든가 3차식으로 나눌 때에 대한 개념도 쓸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1차식으로 나눌 때에 대한 개념만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주어진 것들, 죄송합니다. 지우개를 준비 안 했네요. 항상 수업 전에 다 챙겼어야 되는데 꼭 잊어버려. 그러니까 빨리 이걸 가르쳐주고 싶다는 열망이 너무 큰 거지. 말은 잘해요. 그쵸? 자, 그러면
요 주어진 이 1차 식으로 나눴을 때에 대한 나머지 구하는 나머지 정리의 개념. 조금 더 확장 볼까요, 한번? 자, x에 대한 당시 fx를 x-알파로 나누었을 때 보통 검산식 어떻게 쓴다? 다음과 같이 쓴다. 똑같죠? 그래서 주어진 다항식이 항등식이었다라면 양변에 뭘 대입해라? 무조건 나누는 식을 0되게 해주는 값을 대입해라. 그래서 계산하는 것이 나머지다. 자, 정리. 고 이해하시고. 되겠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요 내용을 조금 다르게 좀 해석할 거야. 자, 뭐냐? 자, 이번엔 두 번째 거. 인수정리. 인수정리. 자, 저 인수가 뭐라고요? 인수 분해할 때 인수야. 인수 분해가 뭐지? 어떤 늘어져 있는 덧셈 뺄셈으로 늘어져 있는 식을 갖다가 인수들의 곱셈으로 만들어낸 것이 인수분해다 라고 정석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인수가 뭔데요? 그 주어진 식을 괄호 만들었을 때 괄호 하나 그게 인수야. 아니 근데 이게 나머지 정리에서 어떻게 파생돼서 개념을 따질 수 있죠?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어떤 fx 다항식이 있어. 이것도 나눗셈적인 개념으로 출발을 할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볼게요. 여기 똑같이. 자, 아예 그냥 검산식 가겠습니다. x-알파로 나눈다고 할게. 그래서 fx는 x-알파에 qx 더하기 나머지 r인데, 자, 이런 나눗셈 중에서 어떤 경우를 따질 거냐면 나머지가 없이, 즉 나머지가 0인 경우를 따질 거야. 나머지가 0인 경우. 그럼 뭐야? 딱 떨어지는 경우죠. 이해돼요? 딱 떨어지는 경우. 그러면 잘 봐봐. fx라는 다항식이 있는데 x-알파라는 식과 qx라는 식으로 지금 나눗셈이 된 상태잖아. 이해돼요? 자, 뭐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fx식이 있었어. x-알파로 나누어 떨어져. 뭔 소리야? 나머지가 0이야. 그러면 주어진 나눗셈식, 검산식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 그치? 쓸 수 있어. 근데 잘 봐봐. 저걸 그렇게 말해도 돼요? 어떻게? 그냥 인수분해 됐다고 해도 돼요? 맞아요. 자, 주어진 식은 뭐라고 해석하자? 지금 문자 기호가 많아서 헷갈리겠지만 이거 다항식이야. 요것도 다항식이고 요것도 다항식이야. 지금 뭐야? 어떤 식이 있는데 괄호로 묶어졌다. 이거 인수분해야. 인수분해야. 이해돼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말할 수 있다? x-알파를 인수라고 말할 수 있다. 저게, 자, 그래서 뭐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내용. 그래서 주어진 부분에서 나눗셈에서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는 뭐라고 해석하자? 인수분해됐다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나눗셈에서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는 인수분해된다라고 말씀하셔도 돼요. 그럼 인수분해됐다라는 걸 나눠 떨어진다라고 해석해도 당연히 되겠지. 이해되겠어? 그래서 나중에 인수분해다라는 건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특정식을 딱 푸는데 선생님 인수분해를 못하겠어요. 나누세요. 이런 말도 할 때가 있어. 나누세요. 나눗셈 하세요. 왜? 그래서 나온 몫이 또 하나의 인수니까. 그럼 인수분해 돼.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같이 어떤 특정 fx식이 있는데 1차식 x-알파로 나눠 떨어져. 그럼 뭐라고 해석해야 된다? 주어진 fx는 x-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그래서 당연히 f-알파는 0이다. 왔다 갔다 하는 거 왔다 갔다. 나눠 떨어진다, 인수 갖는다, 얘다,
쌤 어떤 fx식이 있는데 알파는 어떤이 0이었어요. 그래 그럼 나눠 떨어지는 거야. 그럼 인수야. 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같은 뜻인 거야. 전부 다. 돼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 인수 정리는 어떨 때 많이 쓸 수 있느냐? 말 그대로 인수분해의 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인수분해의 한 방법. 되겠어? 그러면 이건 어떻게 인수분해적인 내용을 생각을 해요? 이걸 찾을 거야, 얘를. 얘를 찾을 거야. 다시 말해서 어떤 fx라는 다항식이 있는데 뭔가를 넣었더니 x에 뭔가를 대입해서 계산했더니 0이 되더래. 예를 들어서 자, 또 얘 맞네. 자, 어떤 fx식이 있어. 너무 어려운 식 쓰면 힘드니까 아주 간단한 식. 여러분들이 눈으로 딱 봐도 저거 인수분해 됐는데 하는 식. 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는 식이 있다 치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 이거 인수분해 할 수 있어요. 당연히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 걸 갖고 지금 예를 들어드리는 거야. 저 인수 정리를 적용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이해되겠어? 그래서 뭐야? 주어지 이렇게 봤더니 여기에다가 x에 1을 한번 대입해 봤어. 그래서 f1을 만들 거야. 그럼 뭐 돼요? x에 1 넣을 거야. 1 빼기 4 더하기 3은 몇 돼? 0 되지?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도 된다? 그럼 얘는 x-1이라는 인수를 갖는구나. 뭐야? 1 넣어서 0 되는 식. 다시 말해서 알파 넣어서 0 되는 식을 인수로 갖는다. 돼요? 그 나머지 괄호 하나 더 이렇게. 그럼 뭐야 이게?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인수정리는 인수분해에 주로 많이 갖다 쓴다. 아니 그러면 이거 나중에 인수분해할 때 배우지 왜 지금 배워요? 나머지 정리에서 파생된 거라서. 나머지 정리에서 파생된 거라서 저렇게 부르는 거야. 이해돼? 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구해요? 방금 얘기했잖아. 이걸로 나눠 떨어진다? 그럼 나눗셈으로 해석해도 되겠네? 어떻게? 자, 우리 앞에서 뭐 배웠어? 조립제법 배웠지? 그죠? 1차식으로 나눌 때는 조립제법을 쓰면 몫과 나머지를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잖아. 즉, 나머지 식은 뭘로 완성하면 돼? 조립제법을 통해서 몫을 구해주시면 이 부분이 되겠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 인수정리, 자 나중에 인수분해할 때 다시 한 번 더 언급하겠지만 이 인수정리라는 개념을 갖고 우리가 인수분해에다가 적용을 시킨다라면 1단계 대입해서 0 되는 걸 찾으세요가 되는 거야. 왜? 대입해서 0 되는 걸 찾으면 이런 1차식을 찾을 수 있는 거거든. 그럼 2단계 뭐 하자? 찾았어 x-알파를. 그러면 나누세요. 뭐로? 조립제법으로. 그럼 몫을 구할 수 있다. 그럼 이게 몫의 부분이니까. 되겠습니까? 이게 인수정리를 통한 인수분해의 방법. 1단계 뭐라고? 대입해서 fx식 있을 때 대입해서 x에 대입해서 0 되는 알파 값을 찾아라. 찾았다라면 x-알파를 인수로 갖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x-알파라는 인수를 찾았다라면 조립제법을 통해서 나눗셈을 이용한 몫을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인수분해가 끝나는 거다. 내용 아시겠습니까? 물론 요거 말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야겠지만 지금은 요 정도만. 나머지는 인수분해 그때 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인수정리는 뭐다? 자, 첫 번째 다시 한번. 자, 인수가 뭐라고요? 인수분해된 식에서 곱을 이루는 각각의 다항식. 이게 다 인수야. 이것도 인수, 얘도 인수. 자, fx가 이렇게 나눠 떨어졌어. 얘도 인수, 이것도 인수야. 되죠? 이것도 인수고요. 얘도 인수예요.
즉 인수정리는 얘를 찾는 방법이라는 거야. 어떻게 찾아? 자, 그래서 뭔가 대입해서 그냥 계산해야 돼. 쌤 근데 이거 어떻게 찾아? 막 넣어요? 아무거나? 아무거나 넣진 않아 원래. 근데 그 개념은 어차피 인수분해에서 쓸 거니까 그때 보도록 하시고 지금 요 내용만. 그래서 인수정리는 뭐다? 이러한 인수를 찾아내는 정리. 그래서 나중에 고차식에 선생님 고차식이 뭐예요? 3차 이상에 3차 이상 2차까지 할 수 있으니까 중3 때 배웠으니까 3차 이상의 인수분해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다. 아시겠죠? 자, 지금 뭐 봤습니까? 나머지 정리 받고 그것에 대한 확장판 인수 정리까지 봤다. 자, 그러면 나머지 정리 뭐였다고요? 어떤 다항식이 있었을 때 그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는 경우에 나머지는 어떻게 구하자? 무조건 그 1차식 0되게 해주는 x의 값을 fx식에 대입해서 계산된 값이 나머지다라는 거. 그 내용대로 우선 생각하시고 이것의 확장판은 인수정리라는 거 잊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예제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죠. 자, 뭐다? 어떤 fx식이 있습니다. 자, 이 fx를 요 x-1이라는 식으로 나누거나 x 플러스 3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래. 별거 없어요. x-1로 나눌 때의 나머지 뭐라고? 이거 0 되는 x의 값 몇이야? 1이지 1. 그거 대입하라고. 거기 나머지야. 그럼 얘는요? 자, 뭐가 나머지다? 요 1차식 0 되게 해주는 x의 값 몇이야? 마이너스 3. 대입해서 계산하라고. 그 다음에 산수야 이제. 자, 1루차 1, 마이너스 2, 플러스 5, 마이너스 6. 몇 나와? 마이너스 2. 나머지 마이너스 2예요. 쌤, 저는 의심이 돼요. 정말 마이너스 2예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한번 확인해 볼까? 직접 나누어서. 어차피 저 3차 다항식 1차씩 나눈 거니까 우리가 조립제법을 통해서 금방 찾을 수도 있어. 뭐 복습하는 겸. 자, 한번 봐보죠. fx 저 다항식의 개수만 쭉 쓰시면 1, 마이너스 2, 5, 마이너스 6을 쫙 두 줄 써야 된다고 했지? 여기다 뭘 쓰라고? 주어진 나누는 식 0 되게 해주는 x의 값 1. 자, 그래서 어떻게 쓰라 그랬어? 맨 처음 숫자는 내려 쓰시고 곱해서 올리고 얘는 더하고 곱해서 올리고 얘는 더하고 곱해서 올린 다음에 더하면 마이너스 2. 나머지 맞네. 다 마이너스 맞아. 의심하지 마. 야, 설마 내가 여러분들한테 뻥을 치겠습니까? 쌤은 여러분들의 성적을 올릴 의무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설명하고 쉽게 알려줄까만 고민하는 사람이야. 미친 거지. 아시겠죠? 그럼 얘는요 똑같죠 뭘. 계산하면 되죠 뭘. 자, 마이너스 3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3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3 곱하면 마이너스 15.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야, 이거 계산 되겠니? 45, 60, 마이너스 66. 나 오늘 암산 잘 되는데? 되겠습니까? 되죠? 자, 이렇게 볼 수 있다. 자, 다시 한번 뭐다? 어떤 특정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의 나머지는 고민하지 마라. 그 1차식 0 되게 해주는 x만 대입해라. 그러면 나머지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다음 예제 가보죠. 자, 다음 예제 31번. 자, 뭡니까? 자, 어떤 다항식이 있어.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 얘를 x 플러스 2로 나누었더니 얘는 나머지를 줬네. 그리고 딴 거 구하래. 뭐 하래? 저기 있는 저 a 값을 구하래. 그래요? 그러시면
요 주어진 식을 그냥 fx라고 할게요. 그냥 fx를 합시다. 그럼 이 상태에서 나머지가 주어져 있네? 그럼 나머지를 직접 구하죠. 자, 나머지 어떻게 구한다고? 나누는 식 0되게 해주는 x의 값을 fx에 대입하라고. 다시 말해서 자, 뭐 넣어야 0이야? x에 마이너스 2 넣어야 0이겠지. 이거 계산하고 이거 계산하는 게 4래 이 뜻인 거야. 결론은 이거야. 결론은. 이게 결론이야. 그럼 우리는 요 내용 확인해서 계산해서 a 값을 찾으면 되겠네. 그쵸? 자, x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해 봅시다. 그럼 몇이야? 3제곱하면 마이너스 8. 제곱해서 a 더하니까 4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해서 마이너스 4 더하기 4 한 개 뭐 나온다고? 4 나온대. 돼요? 자, 그럼 정리하죠. 4 약분해서 4 없어지고요. 그러면 4a는 요거 마이너스 8 넘어가니까 요거 12 될 거고 따라서 뭐가 돼? a는 아하 3 끝. 이렇게. 자, 나머지 정리를 살짝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볼 수 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31번 이런 문제. 됐죠? 이해되죠? 질문? 없죠? 자, 넘어갈게요. 32번이요. 자, 이번에 볼까? 자, fx라는 방식이 있어. 여기는 두 개의 1차식으로 나눴을 때, 어이, 뭐야? 나누어 떨어지도록, 뭔 소리야? 나머지가 0이 되도록 이 뜻이겠지? 그때 K값 구해라. 아이고, 고민할 거 없어요. 뭔 고민이야? 어쨌든 나머지 찾으면 되잖아. 나머지 어떻게 찾는다고? 무조건 나누는 식 1차식 0 되게 있는 거 대입하라고. F2야. 근데 그게 몇 된다고? 0 된다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F에 마이너스 넣었어. 0 된다고. 이렇게 되게 해주는 K값 찾으라고. 이 뜻이야. 알겠습니까? 그럼 계산하죠. 자, 2 넣어보죠. 그러면 3차식 넣으면 16, 마이너스 2는 4, 5, 20, 2K, 마이너스 4. 그래서 그게 몇 된다고? 0 된다고. 자, 그럼 뭐 되겠어? 16에서 20 빼고 4 빼면 마이너스 8인가요? 이항시키면 8은 2K. K는 4구나. 자, 1번 답 4입니다. 똑같이 가죠. 얘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2 넣었어. 몇 대? 이번엔 마이너스 16. 저거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4. 몇 된다고요? 0 된다고요. 그러면 얘는 이번엔 요거 이항시킵시다. 그럼 2K는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4. 40 나오네. 마이너스. 그래서 K 값은 마이너스 20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석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용 이해되시겠습니까? 어렵나요? 자, 지금 6강 항등식의 응용 중에서 뭐다?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를 봤습니다. 어렵습니까? 이해 안 되시나요? 자, 주된 내용이 뭐야? 어떤 fx가 있었을 때 x-알파라고 하는 1차식으로 나눗셈을 할 경우에 대한 나머지를 찾는 방법인 거야. 결론 뭐다? 무조건 그 나누는 식 1차식을 0 되게 하는 x값을 찾아서 fx에 집어넣어서 계산하세요. 그게 나머지다라는 개념. 요것만 확실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별거 없지? 간단하지? 네. 자, 6강은 나머지 정리와 인정리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